안녕하세요, 열교수입니다. 오늘은 스토리에서 갈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등을 만드는 방법을 뇌과학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소 엉뚱할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들어본다면 아마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오늘 살펴볼 뇌과학적 이론은 의사이자 신경과학자인 폴 맥린 박사가 이야기한 3.2.1최 뇌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인간의 뇌가 진화 과정에 따라 세 개의 뇌가 하나로 결합된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첫 번째로 파충류 복합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연계로 발전되었고 마지막으로 신피질 뇌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가 싶으시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간에게는 파충류의 뇌가 발달되었습니다. 이 파충류의 뇌는 가장 오래된 뇌로 생존과 직결된 본능적인 행동을 관장하죠. 공격, 방어, 영역 다툼, 짝짓기, 서열 유지, 반복적인 행동 패턴, 그리고 호흡, 심장 박동 같은 기본적인 생명 유지 기능이 이 뇌가 맡은 역할입니다. 이 파충류 뇌에서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즉 싸우거나 도망치기, fight와 flight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원시적인 뇌 위에 포유류의 뇌, 즉 변연계가 발달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파충류의 뇌가 사라지고 포유류의 뇌가 나온 것이 아니라 위에 더 씌워지는 형태로 발전되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에게는 파충류의 뇌의 기능과 포유류의 뇌의 기능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포유류의 뇌는 사회적 유대감, 기억, 학습, 동기부여를 관장합니다. 특히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과 같은 감정 반응과 모성애 같은 돌봄 본능을 관장하고 있죠. 또 포유류의 뇌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들은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포유류의 뇌 위에 또 한 겹의 뇌가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뇌, 신피질이죠. 이 뇌는 가장 최근에 진화한 뇌로 추론, 논리, 언어, 계획, 문제 해결, 창의성 등 고등 인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복잡한 의사결정, 미래 예측, 추상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만들고 인내심과 자제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세 가지 층위의 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 인간이란 존재는 본연적으로 갈등을 내포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파충류의 뇌의 본능적인 욕구와 인간의 뇌에서 그것을 억제하려는 기능과 강렬하게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또 금지된 사랑에 빠져 포유류의 뇌가 활성화되지만 인간의 뇌는 이것 또한 자제하려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외부적인 자극 없이도 그 존재만으로도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제 이 3.2.1최 뇌의 이론을 이용해서 스토리의 갈등을 만드는 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을 즐기는 연쇄살인마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연쇄살인마의 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원초적인 쾌감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죠. 즉, 파충류의 뇌가 연쇄살인마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연쇄살인마는 기본적으로 포유류의 뇌, 기쁨, 슬픔, 두려움 같은 느끼는 감정 반응이 없거나 아주 약화되어 있는 거죠. 사이코패스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어하고 컨트롤해야 될 인간의 뇌가, 파충류의 뇌가 원시적인 쾌락을 쫓는 것을 오히려 돕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교한 방법, 더 교활한 방법으로 희생자를 찾는 것은 물론 자신을 쫓는 경찰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뇌를 파충류의 뇌에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움직이는 캐릭터는 가장 끔찍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쇄살인마를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형사입니다. 주인공은 이 연쇄살인마에게 강렬한 분노를 느낍니다. 즉 포유류의 뇌가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분노가 자신의 이성을 무디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은 끊임없이 포유류의 뇌의 분노를 인간의 뇌로 자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범인이 남긴 퍼즐들을 인간의 뇌의 기능을 총동원해서 쫓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퍼즐을 풀고 파충류의 뇌에 중독된 이 끔찍한 연쇄 살인마를 인간의 뇌의 뛰어남으로 극복해내고 드디어 체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연쇄살인마는 오히려 형사를 조롱합니다. 그 순간 형사의 뇌 속에서 포유류의 뇌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인공 형사는 순간 이성을 잃고 분노에 휩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총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연쇄살인마의 머리에 총을 겨눕니다. 방아쇠를 당길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순간 신피질의 뇌와 변연계의 뇌, 즉 인간의 뇌와 포유류의 뇌가 강렬하게 싸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말로 이 이야기를 끝내시겠습니까? 이처럼 삼위일체 뇌 이론은 캐릭터의 갈등을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이론입니다. 한 인간 안에서 세 가지 뇌의 층위가 충돌하게 만들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층위의 뇌에 점령당한 다른 캐릭터끼리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사회가 포유류의 뇌나 파충류의 뇌에 동시에 점령당하는 기이한 사회적 현상을 다룰 수도 있죠. 인간이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되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다루는 영화는 아주 많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집단을 이루게 되면 인간의 뇌의 기능이 쇠퇴하고 포유류의 뇌가 한층 더 활성화되는지도 모르죠. 만일 여러분이 스토리를 쓰다가 캐릭터를 만들다가 갈등에서 막힌다면 이 삼위일체 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공 안에 어떤 뇌와 어떤 뇌가 부딪히고 있는지, 각 캐릭터가 어떤 뇌에 사로잡힌 채로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야기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복잡한 갈등 구조는 이야기와 캐릭터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죠. 오늘은 삼위일체 뇌의 이론이 갈등을 만드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씬바이씬 열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